곧이어 방송될 모국의 전문 건강 프로그램 와우 메디컬 114는 모국 현지에서 제작된 방송으로 방송 시간과 배경 등 캐나다 현지 사정과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시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생방송으로 전화로 직접 건강 상담을 받는 와우 메디컬 114 시간입니다. 자, 네. 오늘 3부에 알아볼 질환은 뭐죠? 예, 오늘은 중장년층을 위한 임플란트에 아하, 대해서 예.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맞아요. 그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임플란트 이게 사실 예. 필요할 것 같아요. 뭐 틀니 느끼신 적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저 치아에는 이 뼈도 좀 내려앉아서 그렇죠. 씹는 것도 좀 부족한. 네. 자, 모시고 계십니다. 라임나무 치과의 김인수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 02-6672-0114, 02-6672-0114번으로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도 있죠. wowtv.co.kr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중장년층 이제 치아를 많이 쓰시다 보면 몸도 이제 그 이 치아를 받치고 있는 이 치아 몸이라 그러죠. 이제 그런 데도 좀 많이 좀 상하시고 그랬는데, 자,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생기는 그 이 질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젊었을 때는 이가 네. 주로 많이 썩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면 이가 이제 까맣게 썩어가지고 충치가 많이 있죠. 근데 30대 중반이 넘어가서 이제 40대, 50대 이제 중장년층이 되면 잇몸 질환이 많이 생기죠. 네. 그 흔히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풍치라고 하죠. 잇몸 뼈에 이를 싸고 있는 잇몸 뼈에 염증이 생겨서 처음에 잇몸이 허물어지고 이제 그 잇몸 뼈가 허물어져서 흔들흔들하다가 빠지는 그런 이제 풍치가 주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성인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 심하게는 그 정도는 치주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하나하나 네, 좀 보면서 보시면서 설명 듣겠습니다. 치주 질환이 방치했을 때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자들에 대한 얼굴 모양 네. 좀 설명해 줄까요? 네, 치주 질환을 방치를 하게 되면요, 네. 이가 이제 흔들흔들하다가 결국 빠지게 되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노랗게 지금 표시된 부분까지 원래는 잇몸이 있어야 됩니다. 아, 근데 그렇군요. 예. 이 잇몸이 다 내려갔죠. 예. 다 내려갔죠. 예,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면 네. 원래는 이렇게 녹색 부분까지 뼈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를 튼튼하게 잡고 있을 수가 있죠. 네. 근데 이게 다 녹아내려서 요 정도밖에 잡고 있지를 않는 거예요. 네, 간신히 걸려 있군요. 네, 원래 네. 그전에는 노란색 표시된 부분만큼 네. 뼈속에 잠겨 있어야 되는데 예. 이것이 이제 뼈속에 잠겨 있는 부분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아하. 이가 예. 다 흔들리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가 빠지게 되죠. 예. 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가 빠지게 되면 이는 항상 움직이거든요. 가만히 있는 이 같지만 사실은 아주 미세하게 이가 상대방을 향해서 서로 움직입니다. 위에 치아는 아래로, 아래 치아는 위쪽으로 서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예. 이가 빠졌을 경우에 상대 치아가 이렇게 내려앉게 됩니다. 네. 또 옆에 치아가 빠진 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되겠죠. 아, 상생을 하는데 치아는 네, 네. 상생의 네. 원리가 그 이제 밸런스가 깨진다는 얘기죠. 네, 이가 서로 이제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예. 이가 그 달아지거나 하면 그 달아진 공간을 상쇄시켜야 되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죠. 아하. 예. 이렇게 되면 교합이 무너지니까 얼굴 모양도 무너집니다. 또 네. 이가 완전히 빠진 경우에는 교합 고경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입이 이제 이가 다 빠지신 할머님, 할아버님들을 뵈면은 그 합주기 네. 같은 그런 모양을 하시고 네.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비슷해지시더라고요. 네, 그런 예. 경우에 이제 회복을 다 해서 인공 치아를 한다든지 해서 보철적인 회복을 하시면은 얼굴 네. 자체가 이제 이쁘게 되시죠. 네. 아, 그렇군요. 예. 그런 거 보면 참 풍치가 무섭네요. 예. 가장 무서운 게 풍치 같아요. 예, 예. 충치보다도. 그러니까요. 잇몸이 이제 사그라드는 거 보니까 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 전혀 치아가 없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임플란트를 몇 개나 다 심을 네. 수 있는 건지 네. 아니면 몇 개만 심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보통 이제 우리 이는 오른쪽에 7개, 왼쪽에 7개,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7개, 7개 해서 28개의 치아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임플란트를 할 경우에는 그 28개 치아를 다 회복하면 좋지만은 꼭 그렇게 28개를 다 회복할 필요는 없고요. 네. 위턱 같은 경우에 10개, 아래도 한 10개 정도. 그러니까 양쪽에 5개, 5개 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심어서 연결을 하면은 자연 치아와 비슷한 정도의 힘을 낼 수 있는 그리고 형태도 비슷하게 만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자연 치아에 근접하게
씹을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이가 처음부터 없는 분들은 없죠. 네. 네, 네, 그렇죠. 처음부터 이가 없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네. 아주 드물게 이제 치아가 없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 자라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이제 예. 문제가 생겨서 세균들의 침범을 받고 썩거나 치주 질환이 생기거나 그런 상황을 통해 가지고 이가 병이 생겨서 이제 이가 빠져서 대부분 다 그런 경우를 통해 가지고 무치약 상태가 되죠.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무치약 임플란트 치료 사례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지금 예우가 좋은 것만 저희가 네. 모아봤습니다. 네, 네.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볼까요? 예. 보시면은 이 왼쪽 사진 보시면요, 왼쪽 위에 이게 이제 입을 벌렸을 때 이제 안에 입술을 벌렸을 때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입술을 다물었을 때 사진이고요. 근데 뒤쪽 부분에 이제 이가 없죠. 그리고 이 뒤쪽 부분은 이가 이제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또 이 앞에도 이가 좋지 않아서 흔들흔들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보면 다 아래 사진을 보면 이제 임플란트와 보철을 통해서 회복을 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예. 위에하고는 모양이 네. 다르죠. 이런 경우에는 이 오른쪽으로 씹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런데 잘 씹을 수 있게 만들어 놨죠. 아하. 네. 아. 보시면은 모양도 이뻐졌네. 네. 예. 이게 이제 부분 수술 무치약 전 임플란트. 사진인데 예. 맨 왼쪽이 수술 전 사진입니다. 예. 근데 앞에 치아 중에서 5개 정도는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치아고 나머지 2개 치아는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는 어쩔 수 없이 뽑았고요. 나머지 살릴 수 있는 거는 살려서 보호를 하고 그 뽑은 자리와 또 이가 뽑혔던 자리에 이렇게 임플란트를 예. 심어서 해결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또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왼쪽이 이제 수술 전이고 오른쪽이 수술 후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치아가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치주 질환 때문에 뼈가 다 내려가서 아, 예. 뿌리가 뼈 속에 잠겨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살릴 수 없어서 발치를 해야 되거든요. 네. 네. 네, 놔두면 남아있는 잇몸뼈가 더 손상이 되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발치를 오히려.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사진처럼 이렇게 해결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네. 저렇게 했다는 얘기죠. 네. 예. 그래서 부분 무치약 임플란트를 봤는데요. 네네. 어떤 경우에 치아 전체를 다 심어야 하는 그런 이제 전악 임플란트가 필요한가요? 네, 부분 무치약 임플란트라는 거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부분만 무치약인 거죠. 네. 그러니까 치아가 몇 개는 남아 있고 몇 개는 빠져 있어서 그 빠진 부분을 회복하는 거고요. 완전 무치약, 전체 무치약이라는 것은 이가 이미 기능을 다 해서 흔들흔들하거나 썩거나 해서 다 뺀 상태. 그래서 이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전체 무치약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잇몸뼈는 어느 정도 남아 있으면은 좋고요. 잇몸뼈가 남아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잇몸뼈 이식을 통해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네. 보시면요, 이렇게 위에 부분은 완전히 무치약이십니다. 네. 이분 네. 같은 경우에, 그죠?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2개가 이렇게 남아 있는데 여기 글씨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 부분 무치약이죠. 네. 2개 남아 있고 나머지 부분만 이렇게 이가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전체 무치약 환자를 내용을 좀 저희가 살펴봤고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한 치료 과정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자료 화면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하는지 한번 현장으로 가보시죠. 네. 자, 지금 예, 뭐 이 엑스레이 나이가 찍은- 들어가면 이제 네. 노화가 진행이 돼서 이제 치주 증상이 심하게 돼서 이가 빠지는데요. 예, 이런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죠.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데 저기 보시면 왼쪽 부분의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가 다 빠져서 부분 무치약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수술하는 상태고요. 임플란트를 이제 잇몸뼈에다가 이제 심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예, 예, 임플란트를 자, 다 심어서 네, 이제 고정을 시키고요. 예, 초기에 고정이 잘 나오고 예, 잇몸뼈에 문제가 없고 잇몸에도 네. 문제가 없으면 저 상태로 해서 저기다가 예. 이제 임시치아까지 올릴 수도 있습니다. 아하, 예, 네. 예전에는 주로 이제 임시치아를 안 올리는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임시치아를 올리면 그만큼 하중이 가니까 네. 또 실패할 확률이 좀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면 네. 그래도 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시험 네. 때도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서 아하, 이제 임시치아를 만들고 임시치아를 통해 가지고 첫날 수술을 하고 나면 네. 저렇게 수술을 하자마자 저기다 임시치아를 다 올린 게 되겠습니다. 예, 지금 저기 임시치아죠. 네, 임시치아 네. 조정을 하는 거죠. 예, 네,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저렇게
하게 예.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럼 네. 네. 전화는 그래도 간단한 죽이나 밥 정도는 드실 수 있게끔 네, 첫날부터 하시는군요. 죽이나 뭐 이런 걸 드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네. 보통 알겠습니다.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요, 첫날은 그 식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 네. 어렵냐면 머릿속에서 이 임플란트라는 존재를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씹으면 어떤 강도로 어떤 속도로 씹어야 될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점점 머릿속에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금방 적응을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중장년층의 임플란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0266720114, 네. 0266720114 지금 현재 전화 상담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한 통 받고 계속 네. 받아볼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 나오셨으니까요. 직접 어떤 내용을 궁금하신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 말씀하시죠. 저희 아버지께서 네, 그 부분 틀니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 뭐 씹는 느낌이나 이런 좀 불편하다고 그러셔서 네, 네. 임플란트를 하려고 고민 중인데 그 아버지가 50대 중반이시거든요. 네, 네. 근데 나이가 좀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걸 네. 해도 상관이 없는지라 네, 네. 그 후에 이제 관리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아버님 연세가 50대 중반인데 부분 틀니를 하고 계시고 이 부분 틀니를 임플란트로 바꾸고 싶으신데 임플란트를 50대 중반인데 이걸 해도 될까 하는 그 염려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에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50대 중반에 임플란트를 하시는 것은 거의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50대 중반 정도시면은 일단 그리고 아버님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이고 의사소통이 잘 되시면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틀니나 부분 틀니를 고전적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임플란트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보편적으로 고대 때부터 지금까지 다 틀니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예전 시대 같은 경우에는 틀니를 만드는데 나무를 깎아서라도 만들어서 틀니를 썼습니다. 아하, 예. 한데 이 틀니를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잇몸에다가 이 딱딱한 거를 갖다 붙이게 되죠. 그러면 이 잇몸에 딱딱한 게 계속 자극을 주니까 아픕니다. 불편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낌 자체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틀니가 잇몸에 딱 맞다고 하더라도 일단 느낌 자체가 일단 내게 아니기 때문에 불편한 감이 있으시고요. 그렇지만 그것도 적응을 잘 하시는 분들은 또 쓰십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이게 편차가 있기 때문에 틀니를 쓰셔도 이렇게 적응하기가 힘드신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 이 부분 틀니를 임플란트를 교체를 해주면 첫째 좋은 점은 그 뺐다 꼈다 하는 그런 불편함이 없고요. 두 번째로는 씹는 힘 자체가 틀니는 그 자연치의 한 20% 정도 힘이 나옵니다. 하지만 네. 임플란트는 한 80% 정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자연치와 비슷한 힘을 느낄 수 있고 예.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자기 치아인지 아닌지 생각하지 않으면 잘 모를 정도까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위에 임플란트를 잘 하시는 선생님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내용은 한번 또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네. 할까요?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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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어떻게 궁금하신지요? 예. 제가 몇 년 전에, 한 4년 전에, 제가 오른쪽으로 임플란트를 한 개 했었거든요. 예. 했는데, 또다시 왼쪽에, 어금니 쪽으로 위쪽 방향에, 또 병원에 가니까 그 이빨을 또다시 해야 된다 해갖고 지금 이빨을 하나, 악음니를 뺀 상태입니다. 빼 있는 상태인데, 위쪽이고, 그게, 요 아래쪽에 할 때는 제가 임플란트를 바로 했는데, 지금 위쪽에는 이빨 뭐 뼈가 뭐 없어서 그렇다고 이빨을 다른 뼈를 심어가지고 또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꼭 그거를 그렇게 잇몸도 저는 좋다고 그러는데 꼭 그렇게 뭐 비용 쪽도 그렇고 하니까 이빨을 꼭 그렇게 임플란트 말고 뼈를 심어서 임플란트를 꼭 해야 되는지 네. 궁금해가지고.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오른쪽에 예전에 아래쪽에 임플란트를 하나 하셨고요. 그때 경험상으로는 이를 뼈 이식을 하지 않고 곧장 임플란트를 하셨다고 하고요. 그랬는데 이번에 그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하니까
이를 빼고 이를 뺀 자리에 뼈 이식을 해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된다고 하시니까 그게 이해가 좀 안 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그 비용적인 문제도 또 많이 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쪽 같은 경우에 이를 뺐을 경우에 이를 뺐을 원인 자체가 무엇인지를 일단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풍치 때문에 만약에 이를 빼셨다든지 염증이 있어서 이를 뺀 경우에 그 뼈가 많이 녹아서 잇몸뼈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빼기만 하고 염증만 긁어놓고 놔둬서 잇몸이 다 낫기를 기다리고 또 이를 뺀 자리에 뼈가 어느 정도 차기를 기다렸다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뼈가 모자라는 경우에는 잇몸뼈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병원에서 지금 치과의사 선생님이 뼈 이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면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그 후자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뼈 이식을 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뼈 이식을 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026676-0114, 0266-0114번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선생님하고 직접 한번 말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6년 전에 임플란트를 했거든요. 네, 6년 전에요. 네네. 근데 그 임플란트가 한지 한 5개월, 6개월 돼가지고 이렇게 반쪽이 났어요. 네, 반쪽이 났다고요? 그 이가 뽀개졌어요. 이가 부서졌다고요? 예, 예. 네, 임플란트가 그래서- 부서진 게 아니고 임플란트 위에 씌워놓은 보철물 이가 부서졌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 그래서 현재는 네. 처음에 막 그 법적 싸움을 해볼까 막 이렇게 하다가 못하고 그냥 네. 포기하고 보상해줄 줄 알았는데 네, 네. 못하고선 있는데 그거 제 생각에는 그 이만 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안 되는가 싶어서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한 5,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위에 보철물 자체가 그 보철물에 아마 포셀린을 씌워 놓은 것이 좀 부서진 것 같네요.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속상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임플란트는 뼛속에 들어가 있는 그 픽스처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 치아 모양으로 된 위에 보철물하고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보철물 자체가 깨지는 거는 이유가 어떤 딱딱한 거를 씹었다든가 교합적으로 이제 먼저 닿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음식물 그 섭취를 할 때 주로 우리가 그 음식물 섭취를 할 때 막 생각하고 음식을 먹지는 않거든요. 간장게장 같은 거 이렇게 모르고 우연히 딱 씹으면요, 이 깨져버립니다. 내지는 뭐 오돌뼈를 씹는다거나 이런 아주 딱딱한 거. 포셀라인 자체가 이게 강하기 때문에 음식물 씹는 데 있어 가지고 아주 단단하게 부서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이게 유리와 같이 깨질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있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아주 딱딱한 것들 젓가락을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씹었다거나 숟가락을 이렇게 씹었다거나 어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 깨질 경우에는 위에 보철물을 어떤 식으로 접착을 했는지는 제가 보질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대부분 각도와 위치가 좋게 심어져 있는 임플란트들, 즉 남아있는 뼈 자체가 아주 좋아서 이상적인 위치에다가 임플란트를 심었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이 위에 보철물을 제거했다가 다시 넣었다가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에 보철물만 제거한다거나 해서 그 위에 것만 포셀라인을 다시 만들어서 씌우면은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치과에 가셔가지고 한번 다시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크게 걱정을 안 해도 알겠습니다. 되겠네요. 굉장히 많이 네. 걱정하셨는데. 네. 그렇죠? 네. 자, 다음 전화 연결. 네, 계속해서 네. 이제 내용 좀 알아보도록 그럴까요? 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검사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요? 예. 네,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사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 전신적인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고혈압이 있다거나 아니면 당뇨가 있다거나 할 경우에 이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혈압이 높기 때문에 수술 중에 출혈이 멈추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중에서 고혈압 환자들이 약을 드시고 있을 경우에 약에 이제 아스피린 성분 같은 게 들어 있으면은
그 혈액을 묽게 하기 때문에 피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약을 한 5일 정도 끊고 오셔야 되고요. 또 당뇨가 있다거나 당뇨가 예. 있는 환자분들도 당뇨 수치가 200 이상 넘어가면 임플란트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절을 하셔야 되고 또 간이 안 좋으신 경우, 간경화나 간염이 있으신 경우도 내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또 엑스레이 또 촬영을 해서 엑스레이 상에서 어떤 병변이 있는지 또 CT 검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뼈 상태가 어떤지 또 그리고 이 연조직 상태가 어떤지 또 이가 빠졌을 때 어떤 이유로 이가 빠졌는지 썩어서 이가 빠졌는지 아니면 잇몸 질환으로 이가 빠졌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상태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CT 검사라고 표시되었던 그 아이캣 CT라는 검사 과정이 있었죠. 이게 어떤 검사인지 한번 요 새로운 검사 같습니다. 네, CT 촬영이라는 것은요. 네. 우리가 엑스레이는 2차원적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CT가 나오기 전에는 그냥 2차원적인 걸로만 보고 수술할 때 직접 열고 들어가서 째고 눈으로 이제 뼈를 확인을 하고 예. 이렇게 하는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됨으로써 이 CT 같은 게 나오니까 예. 이 CT를 가지고 촬영을 하게 되면 3차원적인 모습을 잇몸을 째지 않고 알 수가 있게 되죠. 예. 그러면 미리 3차원적인 모습을 저렇게 지금 나오시는 것처럼 확인을 해서 저기다가 임플란트를 이제 모의로 한번 심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위치에 임플란트를 어떻게 심어야 가장 이상적인 위치에다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지를 수술을 하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하고 그 확인한 걸 바탕으로 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의 정확도 자체가 일단 굉장히 올라가고요. 그리고 수술을 했을 경우에 결과가 훨씬 더 만족스러울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의 수술을 통해서 그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네네. 기존에 비해서는 이제 부작용을 조금 덜해도 되지 않을까. 네, 실패 확률을 훨씬 더 예, 예. 낮출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 네. 뭐 전쟁을 네, 치러보고 모의해서 그렇죠. 치러보고 네. 요즘 전쟁 그렇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치러보고 어디가 떨어졌죠. 그걸 보완해서 실전에 한번 투입하는. 네. 연습을 한번 해보고 하니까 네. 시뮬레이션이네. 네, 저 환자에 맞춰가지고 환자 그 개개인에 맞게끔 연습을 먼저 한번 해볼 수가 해보고. 있으니까요. 네. 아무래도 실전에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정확한 수술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사실 궁금해하시는 게 임플란트를 하면 네. 얼마 동안 평생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또 그렇죠. 비싼 돈 주고 했는데. 네. 네. 기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네, 장기 네. 사용 사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네. 드리는데. 네, 임플란트를 이제 하시고 나면 다들 걱정하시는 게, 야, 이걸 몇 년쯤 쓸까라는 거에 대해서 그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그 환자분들하고 얘기를 하기를 10년 이상은 보통은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네. 환자분의 그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보통은 10년 이상 써도 잘 심어져 있고 유착이 잘 돼 있고 또 이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환자분이 관리를 잘 해서 뭐 술, 담배 안 하고 또 피곤하지 않고 해서 이게 잘 붙었다. 그러면 오래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분도 한 10년 정도 되셨는데요. 일단 하나가 없으셔가지고 임플란트 하나를 심으셨어요. 이런 경우에 지금 1999년인데 2000년 4월 사진이고 2010년 사진입니다. 2000년 사진과 2010년 10년 전과 전후를 비교했을 때 전혀 뼈가 내려갔다거나 하는 이상이 없이 아주 잘 붙어 있습니다. 아주 이상적으로 심어져 있고 관리도 잘 하셨고 또 그에 따라서 10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이상 없이 쓸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그 반대편 쪽 보면은 이가 또 그 사이에 빠져가지고 두 개를 더 심으셨죠. 네, 아마 이것도 10년이 지나고 나서 아마 그 자리에 있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물론 또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요. 하지만 이런 예를 보면은 아마 그 10년 이상은 써도 무방하지 않나. 그러나 네. 그거는 또 조건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사 혼자 잘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면은 참 좋은데 이게 의사 혼자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건은 그냥 공장에서 이렇게 찍어내면 되지만 임플란트는 생체에다가 임플란트라는 물질을 타이타늄을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뼈하고 타이타늄이 붙어야 됩니다. 이 붙는 거는 의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환자가 하는 건데 환자 네. 몸에서 스스로 일어나죠. 네. 그러려면 이 환자 몸에서 스스로 잘 붙을 수 있게끔 몸 상태, 컨디션을 조절을 잘 하셔야 되고 특히 술, 담배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초기에. 그런 걸 잘 하면 이게 잘 붙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아무리 잘 심어놔도 환자가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으면 이 임플란트는 오래 가질 못합니다.
네, 그거를 환자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아시고 임플란트 수술을 하신 분들은 꼭 그런 주의 사항을 잘 지키셔야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네, 전화 연결은 네, 조금 이따 저희가 다시 계속 이어져 가기로 하고요. 네.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네. 사실은 이제 잇몸뼈가 많이들 부족하신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아까 또 전화 상담에서도 이제 뼈를 지금 잇몸뼈가 없어가지고 심어야 된다라고 네, 이렇게 네. 진단을 네, 받으신 네. 분들 계신데 예. 어떤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임플란트가 네, 가능한 네. 건지 네. 예. 네, 그 아까 전화로 상담하신 분 같은 케이스하고 이제 같은 말씀이신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땅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땅이 갯벌입니다. 네. 그럼 여기 간척 공사를 해야죠. 네, 간척 공사를 해서 양생을 시킨 다음에 그 위에 건물을 져야지 이 건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잇몸 뼈에다가 임플란트는 잇몸에다 심는 게 아니고 잇몸 속에 있는 뼈에다가 임플란트를 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뼈가 충분해야지만이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 뼈가 충분하지 못하면 임플란트를 심는 자체가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네. 이 사진 같은 경우에 보면 이를 뺐는데 이 이를 뺀 이유가 특히나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뼈가 녹아서 이를 뺐어요. 이런 경우에 뼈가 녹아서 이를 뺐기 때문에 이 녹은 뼈 주위에 보면 뼈가 녹으니까 그 뼈가 녹은 장소가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임플란트를 심으면 임플란트가 안에 들어가서 고정이 안 됩니다. 일단 직경 자체가 치아보다도 훨씬 더 치아의 직경보다 훨씬 넓게 뼈가 흡수가 돼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심어도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염증 긁어내고 뼈 이식을 한 다음에 이렇게 기다렸다가 네. 나중에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습니다. 예. 만약에 고정이 잘 나오면 뼈 이식과 임플란트를 동시에 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되면 방금 보신 것처럼 뼈 이식을 해놓고 나서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요. 저희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뼈 이식 후 임플란트 수술 과정을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네. 보시겠습니다. 네, 뼈 이식 후 임플란트 수술을 할 경우에 일단 뼈 이식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뼈 이식한 부분에 잇몸을 열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잇몸을 열어서 안에 있는 뼈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뭐 염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안 좋은 물질들이 있으면 그거 긁어냅니다. 네, 긁어내고요. 또 이를 빼고 났을 때 간혹은 이제 이 조각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거를 하겠죠. 제거를 해서 지금 보신 화면은 이 빠진 부위에 염증을 제거하는 경우고요. 저렇게 해서 저렇게 임플란트를 심고 그리고 저 부분에다가 이제 그 뼈 이식을 하게 되겠는데요. 예. 지금 저 부분은 임플란트를 지금 심는 과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고, 네, 임플란트를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심어서 이제 위에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필요했던 부분은 제거를 하고요. 지금 저 과정은 상악동 이식술이라고 해서 예. 우리 그 위턱에 이제 광대뼈가 있죠. 네. 그 뒤쪽 어금니를 심기 위해서는 뼈가 있어야 되는데 광대뼈하고 그 사이에 뼈가 아주 얇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예. 경우에는 광대뼈 안에다가 뼈를 넣어서 그 뼈 길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광대뼈 안에다 뼈를 넣고 임플란트를 심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그 생방송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임플란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고요. 02-6676-0114, 02-6676-0114번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선생님 모셨습니다. 함께 네.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좀 뭐 여쭤보려고요.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치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네, 이렇게 집안적으로 다 이렇게 잇몸, 치주염이 심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 삼성의료원에 지금 치주염 치료 받고 있는데 네, 이게 끝나서는 임플란트를 계속 하고 싶었는데 네, 잇몸이 약해갖고 계속 지금 못하고 그냥 그래서 브레이크를 좀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옆에 이제 이빨이 또 손상을 받아갖고 여기 계속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네, 네. 이렇게 잇몸이 계속 안 좋은 상태에서는 임플란트를 옛날에 뭐 한 3, 4천 들여서 하고 싶었는데 잇몸이 워낙 안 좋은 상태니까 또 하면 또 그 옆에 계속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어서 네. 그게 너무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치주염이 심해서 네. 치주염 치료를 받는데
이렇게 치주염이 심한 경우에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또 치주염이 재발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전화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치주염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아셔야 되는데요. 30대 중반 정도 되면은 세균이 이제 치주염을 일으키는 세균들이 많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성인들 같은 경우에 치주염에 많이 걸리게 되죠. 근데 이 치주염이 관계가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첫째로 세균입니다. 그러니까 입안에 세균이 많으면 치주염이 생길 가능성이 높죠. 그럼 세균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닦아야 되죠. 그리고 치석이 생겨 있으면 그 안에 세균이 많이 생기니까 1년에 한 번씩은 치과에 가셔가지고 스케일링 하시고 치석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밥 먹고 식사할 때마다 잘 닦으셔서 세균 지수를 낮추는 게 첫째로 중요하고요. 세균이 아무리 적게 있더라도 지금 이 공중에도 세균이 많이 있죠. 세균이 아무리 적더라도 이 세균 자체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력, 즉 내 면역력이 만약에 약하면은 적은 숫자의 세균이 있더라도 치주염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면역력을 증가시키려면 컨디션 자체를 좋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살다 보면 피곤하게 많이 살잖아요. 이 피곤할 때마다 이 세균들이 나를 침습을 해서 내 잇몸을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균 자체를 적게 하는 거, 잘 닦는 거 하고, 그리고 컨디션을 좋게 하는 거 하고, 그 외에는 요즘에 밝혀진 것으로는 이제 전신 질환하고 당뇨하고요, 그리고 또 신장 질환하고 이쪽하고도 치주 질환 세균하고도 이게 비슷한 게 이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전신 질환이 없지 않는 한 관리하는 것, 컨디션 조절 잘하는 것, 그리고 잘 닦는 것, 이거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균 자체를 좀 줄여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많이 줄여놓으면은 임플란트를 하시고 나서도 관리를 잘 하면은 그것 때문에 다시 치주 질환이 일어날 확률이 많이 줄어들겠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건강하시고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026676-0114번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예, 저 임플란트에서 내용 때문에 좀 여쭤보는데요. 네. 네. 저기 RNA, 그러니까 RNA 어금니 쪽으로 4개를 갖다가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발치를 했어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무방무로 그냥 놔두다 보니까는 위에 이빨이 이렇게 내려왔죠. 내려앉았거든요. 네, 그렇죠. 내려앉았으니까 이제 평형이 안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잇몸하고 이렇게 맞닿은 상태인데 네, 네. 그걸 갖다가 그럼 임플란트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네. 또 임플란트 같은 경우 이렇게 하면 어떤 부작용으로 이렇게 또 다시 뺐다가 또 다시 또 끼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좀 여쭤보려고 네. 합니다. 예, 2가지를 질문하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에 먼저 대답을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를 이제 하시고 싶은데 이 뺀 지 오래돼 가지고 위에 치아가 이제 내려왔어요, 아래로. 그러니까 이는 서로 이제 항상 이렇게 서로 이렇게 미는 힘이 작용을 하는데 이렇게 힘을 딱 주고 있다 하나를 빼면 이 오른쪽 주먹을 왼쪽 주먹 힘을 주고 있다가 오른쪽 주먹을 빼면 이렇게 가죠. 마찬가지로 아래 치아가 빠졌는데 위에 치아가 아래 치아가 이렇게 있다가 빼니까 내려옵니다. 그래서 잇몸에 닿아 있으시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면 거기 어떻게 씹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를 빼자마자 이가 내려오기 전에 임플란트를 하는 게 제일 좋으신 거고요. 그러나 이미 이제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래는 임플란트를 심으시고요. 위에 있는 치아는 갈아내서 그리고 내려온 만큼을 갈아내서 4mm 정도의 공간을 만들 수 있으면 갈아만 내고, 그러나 갈아만 내서는 4mm 공간이 안 나온다 그러면 안에 신경치료하고 이를 갈아내고 그걸 씌워가지고 위에 평형을 맞추고요. 아래는 임플란트를 심어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임플란트를 만약에 하셨으면 위에 치아를 건드리지도 않았어도 되는데 이걸 오래 놔둬가지고 위에 치아까지 이제 같이 건드려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신 겁니다. 그리고 부작용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치료하는 모든 것에는 부작용이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9.9% 성공이라고 하더라도 0.1%는 실패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나한테 오면 100%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의사들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해서 주의사항도 드리고 또 일단 그 전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수술을 잘 할까
라고 의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세미나도 하고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수술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거를 이제 의사들은 하고요. 그렇게 해서 수술을 잘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환자들이 그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그 관리가 잘 안 돼 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다시 뽑고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반대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지금 남아있는 치아를 얼마나 쓰실 수 있습니까? 임플란트를 얼마나 쓸 수 있을까 하고 이 같은 말이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관리하느냐, 누가 이를 쓰고 있느냐, 음식을 어떻게 먹고 있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일관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환자분들한테 주의사항을 드린 걸 잘 지키시면 그렇게 큰 부작용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네.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저희는 이런 것을 장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 예, 수고 네. 많으십니다. 자,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말씀하십시오. 예. 아, 예, 지금 텔레비를 잘 보고 있습니다. 네네. 아, 저도 이제 66세인데요. 네네. 지금 아래 치아가 지금 3개가 빠지고 또 지금 뺄 게 한 2개가 되고 네. 또 이런 상황인데 그 임플란트 가격이 만만치 않아 갖고 네네. 그 가격이 너무 그 요즘 우리 좀 경제에 좀 이렇게 좀 그거 해서 힘이 들어 갖고 어떻게 좀 뭐 해보려고 마음을 먹다가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그 가격 면에서 어떻게 좀 좀 저렴한 가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 지금 네, 그 가격에 대한 이야기 말씀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한 5개가 치아가 빠졌으면 한 2개나 3개 정도를 끼워서 이렇게 네. 거는 방법이라든지 네, 이런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걸 설명하시는 게 더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사실 그 임플란트를 하시려고 하실 때 일단 경제적인 문제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이 이가 빠진 부분 자체가 어느 부분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사실은 숫자를 자기 숫자만큼 하는 게 제일 좋죠. 하지만은 뭐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임플란트 숫자를 어느 정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임플란트 단가가 아주 싸면 그게 제일 좋겠지만 네, 그건 이제 뭐 병원에 이제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니 같은 경우에는 힘을 그렇게 많이 받질 않습니다. 그래서 개수를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앞니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견치부터 견치까지 다 빠졌다. 그런 경우에 6개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서 6개인데 그 6개를 다 임플란트를 해놓는 것이 아니고 2개 내지 3개 정도만 임플란트를 해서 브릿지를 걸어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임플란트를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씹는 거를 그 담당하는 주 기능을 하는 게 어금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어금니는 힘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자동차로 얘기를 하자면 어금니는 이제 1단기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단기화는 스피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토크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힘이 네.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거기 개수를 빼버리면은 아무래도 오래가고 안정성에 문제가 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금니는 개수를 줄이는 것이 조금 어렵고요. 그러나 앞니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그 개수를 줄여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치과에 가셔가지고 선생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계획을 잘 세워서 수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네.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네. 예. 근데 이제 간혹 주변에서 보면은요, 임플란트 한 후에 또 다시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네. 네. 어떤 경우죠? 네, 임플란트 재수술을 한다는 것은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인데요. 만약에 임플란트를 싸고 있는 임플란트 위에 보철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건 수술을 하지 않고 보철만 다시 제거를 해서 보철을 다시 만들어서 끼면 됩니다. 하지만 이 뼛속에 들어가 있는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는 뿌리에 임플란트 문제가 있을 주위에 염증이 네. 생기는 거죠. 아하. 네, 임플란트는 썩는 거 없습니다. 네, 그러나 임플란트도 치주염이 생깁니다. 자연치는 썩고 치주염 생기고 두 가지가 다 있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잇몸뼈가 녹아내리기 때문에 잇몸뼈가 이렇게 녹아내리게 되면 염증이 생기고 붓고 고름이 나고 아프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방치를 해주면 그나마 임플란트를 싸고 있는 뼈가 다 녹아내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느 정도 이상 진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간단한 처치로 해결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이상 진행이 됐다고 하면 임플란트 자체를 제거를 해버리고 다시 심습니다.
네. 다시 심어서 해결을 하게 되면 또다시 그 임플란트를 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임플란트 네. 자체는 뭐 그 철제니까 그 염증이 생기지 않지만 네, 그걸 네. 싸고 있는 그 주변에 우리 인체 조직이 염증이 네, 생기고 거기에다 문제가 생겨서 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내 몸처럼 내 치아처럼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네, 네. 그런. 그리고 임플란트는 철은 아니고요. 타이타늄이라는 금속입니다. 네, 아, 네. 죄송합니다. 금속이라는 얘기가 철로 나왔습니다. 네. 그럼 임플란트 틀니라는 것도 있지요? 네, 임플란트 틀니가 있죠. 예, 어떤가? 일반 틀니와의 또 차이점이 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실 때 이제 그 개수를 줄일 수 없느냐 하는 거하고도 이제 또 관계가 있는데요. 예. 우리가 두 가지의 경우에 임플란트 틀니를 합니다. 첫째로는 그 개수를 좀 줄여서 좀 쓰고 싶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잇몸 뼈에다가 임플란트를 뭐 2개나 4개 정도 이렇게 많으면 6개 정도를 심어서 틀니를 꼈다 뺐다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개수가 틀니 같은 그저 전악 그 무치약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이가 이제 다 빠진 경우에 이제 위턱에다 한 10개 정도를 심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개수를 줄여서 4개 내지 6개를 심어서 하기 때문에 일단 비용적으로 많이 저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에는 뼈가 이제 많이 없는 경우에 뼈 이식을 이제 거의 할 수 없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또 임플란트 틀니를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요. 이제 그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보면은 잇몸 자체가 이렇게 완전히 이제 잇몸 자체가 그 드러나 있게 되죠. 이렇게. 네. 네, 이가 하나도 없죠. 네. 이분은 이제 이렇게 틀니를 쓰고 계셨어요. 틀니가 안 맞으니까 틀니 접착제를 써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틀니 접착제에 또 세균들이 많이 묻어가지고 이렇게 별로 보기 좋지 않은 이런 상태로 오래 쓰신 겁니다. 네. 한 30년 틀니를 쓰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런 식으로 아하, 위턱 예. 자체가 아래턱보다 밖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안으로 들어가 있게 되죠. 왜? 다 네. 녹은 거죠. 이런 경우에 뼈가 별로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바로 위에는 코고요. 네. 그래서 뼈 이식하기도 좀 어렵고 이런 경우에 한 4개 정도 심어서 여기다 똑딱이 단추 달아가지고 네. 틀니를 끼게 되면은 예. 그 전에 틀니는 이제 헐거덕거리고 막 예. 말할 때 빠지고 하지만 이런 경우엔 빠지지 않고 아주 딱 예. 붙어 있을 수 있죠. 자,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내용을 첨가하셔서 네, 보여드리겠죠. 계속 몇 장 더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아래 같은 경우입니다. 아래 같은 경우에도 2개, 4개, 6개 정도를 이렇게 심어서 위에는 이렇게 틀니를 그 전에 쓰고 계셨는데 이 아래 잇몸 뼈 자체가 굉장히 평평합니다. 지금 네. 사진에 보시면은 이게 입체적으로 잘 안 보이시지만 거의 뭐 일자입니다. 이렇게 방바닥처럼 평평합니다. 그 위에다 틀니를 얹어 놓으니까 이 틀니가 가만히 안 있죠. 말할 때마다 덜그럭거리고 막 이게 뭐 난리가 납니다. 음식 씹는 거는 뭐 거의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 네, 임플란트 틀니를 작용을 해서 그렇게 그렇게 해주게 되면은 했군요. 음식물을 아주 잘 씹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네. 자, 두 장 더 있는데 빨리 보고요. 전화 연결이 한 네, 분 네. 이미 돼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네, 설명. 네. 네. 이분은 이제 임플란트 브릿지를 하신 건데요. 예. 보시면은 이렇게 치주 질환 때문에 좋지 않으니까 네. 이제 흔들거리고 뽑아서요. 2개만 심어서 그렇게 이렇게 4개를 걸었군요. 네, 해결한 네. 경우가 되죠. 그다음 마지막 사진입니다. 네. 네, 다 그 보셨습니다. 끝났군요. 네. 자, 아까부터 전화 상담을 기다리는 분이 계셔서 네. 선생님 네. 관절이 반하는 그 분이 계십니다. 네. 02-2667-0114번입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시죠. 제가 아기 낳기 전에요. 네, 네. 어금니 쪽으로 신경 치료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임신하고 나서 치료를 계속 못하고 심지를 못했어요. 네. 근데 아기 낳고 나니까 잇몸이 약해져서 그런지 이빨이 다 빠져버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잇몸만 있는 상태인데 제가 겁이 많아서 임플란트는 무섭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없는 어금니 쪽이거든요. 위쪽 네. 세 번째 쪽인데 네, 네. 이거를 꼭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예. 질문이시죠? 네. 이가 빠진 게 일단 처음에 신경 치료를 하고 나서 그걸 이제 방치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이제 아기를 갖고 아기를 낳으셨다고 하는데 아마도 임신 때문에 그 생기는 그 임신성 치주염이 생기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호르몬이 바뀌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임신성 치주염이 생깁니다. 그런데 신경치료한 것과 연관이 돼가지고 그 염증이 더 퍼져서 이가 이제 빠지신 것 같아요. 근데 이가 빠지고 나서 이제 임플란트를 하려고 하니까 이 임플란트를 한다는 게 사람들이 다 임플란트 수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수술 그러니까 겁나거든요. 왜냐하면 내 몸에다가 칼을 대고 막 찌르고 이런 거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겁이 나서 이제 그 미루시는 건데 한번 그 생각을 해보시면 이를 뺄 때도
국소 마취를 간단하게 하시고 빼셨을 거예요. 근데 국소 마취하고 이를 뺐는데 지금 멀쩡하셨죠.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수술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국소 마취를 통해서 이를 뺄 때와 마찬가지로 이가 빠진 부분에다가 국소 마취를 하고요. 그리고 구멍을 간단하게 하나를 뚫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뚫어서 거기다 임플란트를 심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수술이라고 해서 막 큰 수술이 아니고요. 간단한 수술이니까 특히 하나짜리 정도면은 네. 뼈가 충분하다고 네. 그러면은 뭐 시간이 뭐 2, 3분에 네. 끝날 수도 있어요. 예, 너무 걱정하지 알겠습니다. 마시고 예. 아주 선생님이 자상한 말씀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주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임나무 치과의 김인수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방송 도중에 전화 안 되셔서 여러분 굉장히 답답하시는 분 굉장히 많다는 연락을 네.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02-6676-0114, 02-6676-0114번으로 계속 전화 주시면 저희가 전화 상담 받아드릴 거고요. 또 와우 tv.co.kr로도 계속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주에 더 풍성한 내용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